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걸 빨리 요약해드리면 이 각각의 시기에 뭐가 있었는가를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자, 석탄기 때 바로 양치식물이 이산화탄소가 바로 석탄이 됐고, 양치식물만은 이 이산화탄소가 석탄이 됐기 때문에 대기 중에 CO2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지층이 됐으니까요. 됐죠? 네. 이 줄어든 양만큼 지구 온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빙하기가 왔어요. 됐죠? 네. 자, 요거는 이산화탄소를 따라간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석탄기 초기에는 산소가, 자, 요거 산소로 따라갑니다. O2를 따라가면 산소가 30%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치식물이 번성했던 거예요. 됐죠? 네. 근데 이 초기 30% 이게 그 다음 단계인 폐렴기 와서, 폐렴기 2.9억 년에서 2.5억 년 사이 이 폐렴기에 와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폐렴기에 와서 바로 시베리아의 한 이유입니다. 시베리아의 현무암이 범람했다는 거예요. 현무암이 범람하면 지구 온도가 올라갔죠.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바로 메탄이 주로 바다 밑에 시베리아의 동토대에 묻힌 어마어마한 메탄가스가 대기 중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산소하고 결합을 하죠. 이게 이제 메탄가스가 불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양만큼 산소가 요렇게 쌓이는 만큼 대기 중에 산소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초기에는 산소가 30%였는데 언제? 바로 석탄기 초의 30%에서 바로 폐렴기 말에서부터 트라이 아이스기까지 이게 몇 퍼센트로 바뀌었냐면 15%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15% 바뀐 사이로 1억 년 동안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빨리 마무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우리 동물한테는 어떤 상황을 초래하게 됐는가 보여줄게요. 이때, 자, 폐렴기 말 트라이 아이스기까지 15% 산소. 그러면 해발 고도 거의 5,000m 이상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정맥이 상해 붙어요. 그래서 이때 이 폐렴기 말에 바로 2억 5천만 년 전에 대멸종이 일어나요. 깡그리 육상 동물의 70%가 멸종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종이 두 종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트라이아이스기 말에 지구상에 있었던 종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공룡하고 포유동물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공룡하고 포유류는 바로 트라이아이스기에서 그 주라기 초까지 요서부터 그러니까 폐렴기 말에서 요렇게 해서 요 기간이 얼마인지 하면 그 1억 년 동안을 산소 농도 15%로 갖고 생존해야 된다는 게 지금 지구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시면 안데산 꼭대기 가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보세요. 호흡하는 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네.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공룡으로 하는 거는, 자, 그래서 산소호흡, O2 산소호흡 능력이 생존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된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 두 동물이 지금 서밥을 했잖아요. 공룡은 뭘 했냐면 기낭을 개발했다고 보는 거예요. 기낭. 공기 주머니.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닭 해부도를 강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닭 안에 기낭이 9개나 있습니다. 공기 주머니를 만들다 안 되니까 닭뼈 속에 공기가 들어갔다 나올다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닭뼈를 탁 떼어보면요, 구멍이 뻥뻥 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함기골이라고 합니다.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낭을 만들었고, 포유동물은 뭘 만들었냐 하면 횡격막을 만들었습니다. 자, 횡격막 하니까 우리가 횡격막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횡격막에 의한 호흡을 뭐라 그래요? 복식호흡이라고 그러죠. 됐죠? 네. 그래서 산소를, O2를 많이 호흡을 하게 된 거예요. 양을 아예 기낭을 만들어 더 많이 호흡을 한 거예요. O2를. 됐죠? 그래서 이 게임에서 공룡이 더 유리한 거예요, 기낭이. 그 증거가 뭐냐면 이 공룡의 후손이 누구냐면 조류잖아요. 새입니다, 새. 새는 날아다니는 공룡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다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은 철새들이
날아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근데 철새가 히말라야산 넘어갈 수 있는데 에베레스트를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인간은 대부분이 뭐예요? 산소통을 메야 되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왜 인간은 에베레스트 올라가는데 산소통을 메야 되는가? 근데 철새는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8,800m를. 바로 이게 언제부터 달라지냐면 공룡 때부터 바로 2억 3천만 년 전에부터 나온 형질, 진화의 양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룡은 근데 언제 멸종을 해요? 바로 언제 멸종하냐면 백아기 말. 그래서 여기서 바로 6,600만 년 전에 운석이 떨어져요. 자, 그 운석 직경이 얼마냐면 직경이 10km인 운석이 어디 떨어지냐면 바로 중남미 유카탄반도, 멕시코 유카탄반도 여기 바다 밑에 떨어져요. 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크레이터가 얼마냐면 180km의 크레이터가 발견됐어요. 이 현상으로 바로 중생대는 끝나고 신생대로 넘어가요. 됐죠? 네. 그래서 이어서 이 공룡은 바로 6,600만 년 전에 완전 멸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룡의 한 부류인 깃털 달린 공룡도 있고 이래요. 저는 그 현장, 바로 깃털 달린 공룡이 발견된 게 어디냐면 바로 몽골, 고비 사막 그 남쪽에 있는, 네메게트 지층이라 그래서 거기 가면 바로 깃털 달린 공룡이 발견됐어요. 그게 잔나바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타조 생각합니다. 타조. 한 2m 돼요. 날지 못해 딱 다녔어요. 깃털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약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백아기에서 신생대, 중생대가 끝나는 사건이 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사건이 바로 운석입니다. 지금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사건이 이건 아직 설왕설래합니다. 그 중에 지금 하나를 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현무암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 시베리아에 그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연도가 바뀌는 겁니다. 시대 구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특히 뭐냐면 고생대 말 폐렴기에서 트라이아이스로 넘어간 이 변동입니다. 요때 여기서부터 석탄기 때는 30% 산소가 30% 쭉 떨어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석탄기 때 이게 30%였는데 쭉 떨어져 갖고 여기서부터 트라이아이스기부터 주라기까지 거의 1억 년 동안을 15%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 포유동물의 몸의 형질을 바꿔버린 거예요. 막을 만든 거 이거야. 그러면 이걸 막 바꾸려면 잘 보세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이냐면 이래 바꾸려면 여기에 갈빗대가 원래 이거 고생물, 박물관, 자연사박물관 가보셔야 돼요. 초기에 포유동물은 이 갈빗뼈가 여 밑에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여 밑에 갈빗뼈가 없잖아요. 갈빗뼈가 12개입니다. 척추는 한 40개 되잖아요. 근데 여 밑에는 없어요. 갈빗뼈가 왜 없었을까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바로 트라이아이스기, 폐렴기에서 트라이아이스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로 넘어가는 이 사건하고 우리의 몸의 형질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빗뼈가 없어지니까네, 갈빗뼈가 없어지니까네, 바로 배가 생겼잖아. 그래서 우리 포유동물의 암컷은 새끼를 뱃속에다가 품을 수가 있죠. 그걸 태반이라 그래요. 태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태반 포유동물이 출현하게 된 거예요. 자, 마무리 요약해드리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러한 시대꿈을 통해서 바로 우리 포유동물은 행정막을 만들었다는 게 이만하면 바로 태반류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태반류. 그래서 포유동물은 세 종류였습니다. 당공류, 태반류, 그 다음에 유대류. 이 태반류가 포유동물이 4,500종류가 있는데 90%가 태반류입니다. 이 태반류 중에 예를 들면 식육목, 그 다음에 영장목, 그 다음에 아프로리아든지 좀 복잡한 이름이 노라시아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치류, 요게 지입니다, 지. 이 우리 태반류 중에 가장 많은 게 설치류입니다. 그 다음에 영장목에서 바로 우리 인류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지금 이 모든 사건이 어떤 양상으로 변했냐면 이 행정막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공룡은 기낭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산소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룡은 바로 중생대 끝날 때 공룡은 멸종을 하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포유동물만 살아남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룡의 일부는 새, 조류로 바뀌었고 우리는 포유동물 남았고 그래서 이제 신생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신생대는 대양과 대륙과 대기를 장악한 동물들이 다 달라요.
자, 대양, 바다는 신생들이 들어와서 바로 그냥 우리 생선, 물고기라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하냐면 조기류라 그래요. 물고기가 거의 20만 종쯤 되는데 물고기에 가시 달린 물고기 있잖아요. 이거 이제 보통 뭐 농어, 청어 뭐 이런 게 전부 다 조기류. 그 다음에 대륙은, 대양은 간단히 뭐 어류라 보시면 돼요. 어류. 대륙은 포유동물. 대기는 조류, 새. 이렇게 장악한 거야. 근데 조류는 바로 중생대 때 공룡의 한 파가 신생대로 살아남았고 하늘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조류만 해도 9천 종류가 돼요. 9천 종류. 그 다음 포유도, 대륙을 장악한 포유동물은 4,500종류인데 포유동물은 바로 당공류, 유대류, 태반류인데 이 태반류에서 바로 영장류가 나오고 영장류에서 인간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양에는 어류. 근데 어류는 뭐냐면 중생대는 대양에서는 익룡들이 있었어요. 조금 달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이 분해라는 게 놀랍죠? 네. 세 단계만 분해하니까 막 흔들리죠? 네. 그럼 다시 분해를 다시 해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흔들렸는가를 보세요. 이걸 우리가 중학생부터 우리 고등학생까지 얼마나 많이 배워요. 배우는데도 이걸 어른 되면 다 잊어버리고 못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흔히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면 바로 명왕대, 시생대, 원생대, 현생대. 이걸 완전히 자다가도 딱이라도 안 헷갈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현생대 와갖고 5학년 동안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중생대, 신생대가 가까이 없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중생대 때 바로 우리 몸의 형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신생대로 넘어오면서 바로 영장류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근데 그 전체를 이렇게 알아야 돼.